제목은 사출 성형 해석 빅데이터 전략으로 공공DB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출 성형 해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또 그분들은 정말 수많은 해석 결과들에 대해서 실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사실 정보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기술 유출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화두로 인해서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세미나 잘 참석도 못 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표는 더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면들에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특수한 어떤 형상이나 재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 유출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기술 공유는 동시대에 함께 시뮬레이션 하는 유저로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공유하는 게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업체에서 한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각각 진행한다면 사회적 비용,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0번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들긴 하지만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 시각에서 한 100번만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10,000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시작을 했던 MFUG 몰드플로우 유저 그룹 카페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좀 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최근에 스파이럴 테스트를 각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험과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공공DB의 어떤 첫 번째 어떤 아이템으로 유동거리를 예측하는 스파이럴 테스트 결과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파이럴 테스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스파이럴 테스트는 절대적인가? 한계는 없는가? 예를 들면, 어떤 스파이럴 형상에서의 특수성이 있죠. 또, 두께에 대한 부분들, 또 형상, 조건들, 사출 조건에 대한 부분들. 이게 스파이럴 형상이 아니라 판상이나 아니면 바 형태의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이미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계신 업체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공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며 어떠한 메시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또 시뮬레이션의 어떤 물성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메시 옵션에 따라서 스파이럴 형상에 대한 결과를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메쉬 타입을 3D 메쉬로 진행했을 때와 듀얼 도메인 메쉬로 했을 때, 그리고 메쉬를 레이어를 변경했을 때 유동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진행한 것은 최적화의 파라메트릭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건들지 않고요. 충전 제어로 해서 10cc부터 100cc까지 10번 해석을 해라.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그 스크류 직경이 32파이 정도 되는 거에 램 스피드를 10mm per sec로 했을 때가 한 10cc per sec 정도 되거든요. 100mm per sec가 일반적인 사출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속으로 했을 때부터 고속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cc부터 100cc까지 10개의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짜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수는요 다음과 같이 충전 제어에서 10cc per sec부터 100cc per sec까지 결과를 한 번에 쫙 보여주고요. 미성형이 탐지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스파이럴 테스트였기 때문에 당연히 충전을 안 시키는 게 기본 값이고요. 여기에 사출 압력은 제한 압력인 160메가파스칼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유동 거리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제
보면 제일 좋겠지만 중량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15g에서 20g까지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6개 레이어였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10개 레이어였을 때, 그리고 20개 레이어였을 때의 결과를 한꺼번에 뿌려줬고요. 그랬을 때 이제 듀얼 도메인 결과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레이어부터 20개 레이어까지 중량의 변화를 10개 레이어를 중심으로 했을 때 대략 편차가 한 최대 5% 정도밖에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많이 증가해도 이 스파이럴 형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개 레이어 디폴트 값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도메인 결과에서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한 18%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일 심하게 차이 났던 유량이 10cc/s 정도일 때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동거리 비교를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인가? 중량에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 여기 한 15g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결과를 찍어보면 12.8g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3D 결과 같은 경우에는 런너를 포함하지 않는 결과를 DOE에서 보여주고요. 듀얼 도메인에서는 런너를 포함한 결과를 DOE에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일관성 있게 나오려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몰드 플로우가 조금은 배려심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지 않으면 결과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밑에서 있는 것처럼 18.3%가 3%로 줄어들게 됩니다. 편차가. 그래서 제가 다시 다 바꿔봤습니다. 런너를 포함한 결과로 바꿔봤더니 오히려 초반의 중량 차이는 얼마 없는데 한 60cc/s 정도일 때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뿌려봤고요. 그리고 그때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유동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듀얼 도메인과 3D는 분명히 유동거리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구나. 특별히 한 60cc 정도일 때 큰 차이가 났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10cc부터 100cc까지 쫙 뿌려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10cc에서 20cc로 넘어가는 순간은 유동거리가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 도메인 결과고요. 이제 3D 결과입니다. 3D 결과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 10cc에서 20cc로 갈 때 그리고 30cc로 갈 때 처음에는 유동거리가 좀 길다가 점점 줄어드는 패턴은 유사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럴 형상이 달라지면 어떨까? 아까는 15mm였는데요. 23mm라고 하는 대형 폭으로 넓어졌을 때의 거리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타입입니다.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릭 스터디 최적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듀얼 도메인 결과, 그리고 3D 결과인데 이거 좀 못하고요. 10개 레이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D 결과와 듀얼 도메인의 결과를 비교해 봐도 듀얼 도메인 결과가 확실히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 아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하고 유사하게 아까는 한 60 정도였는데 50 정도에서 제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제일 크게 차이가 있는 50cc 있는 쪽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동 선단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요거는 사실 지금 최종본 업데이트가 여기 파일에 카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듀얼 도메인 결과만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3D 결과를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 결과 공유할 때는 표현을 하겠지만 13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이 온도가 105도인데 얘는 13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유동 선단의 온도는 1200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수지를 밀어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밀고 못 나가는 형태가 3D에서는 나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유동 거리
듀얼 도메인에서 유동 거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430mm에서 이제 500mm로 가고요. 또 500mm에서 560mm로 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유동 거리가 길다가 점점 속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줄어드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와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3D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유동 거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 형태의 결과는 어떨까요? 바 형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는 아까 처음에 스파이럴 형상과 마찬가지로 두께는 2t고요. 폭은 15mm입니다. 그랬을 때 유동거리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적화의 파라메트릭 스터디로 동일한 패턴으로 옵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듀얼 도메인의 결과를 표현해 주었고요. 자, 아까 스파이럴 형상에서는 분명히 폭이 넓든 좁든 올라가다 한번 꺾이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 바 형태는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 거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거리는요, 10cc일 때 275, 근데 20cc로 넘어가면서 한 100mm가 더 갑니다. 많이 가네요. 그리고 30으로 갔을 때, 그리고 40으로 갔을 때, 50으로 갔을 때 90, 60, 70, 80, 90, 10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트 형상은 어떨까? 듀얼 도메인의 판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 똑같은 최적화의 파라메트릭 스터디로 적용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하고 그냥 엑셀로 가면 이 내용들은 바로 카피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중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바 타입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그랬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유동거리가 겨우 70mm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125mm가 가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터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지가 흘러가다가 1200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일부 이렇게 떨어지는 면이 어떻게 보면 유동선단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일부 유동선단이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기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터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유동거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까 중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터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파이럴 테스트의 ET의 폭이 15mm짜리일 때 다음과 같이 듀얼 도메인에서의 결과, 3D에서의 결과에 대한 부분의 차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략 한 15%, 16% 정도의 차이까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mm 폭이 넓어졌을 때 최대 21%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석 결과에 어떤 신뢰성 이슈가 있다면 3D 결과와 듀얼 도메인이 완전히 똑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동 거동 모델 자체가 3D는 헬레시오 모델, 나비어스톡 모델을 사용하고 듀얼 도메인이나 미드플레이는 헬레시오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시점에선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일치하게 된다면 하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솔버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는 한 것이죠. 여기에서 되게 관심이 있는 것은 자, 플레이트 형태의 10cc per sec일 때는 겨우 70m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바 타입일 때는 뭐 275mm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 타입과 플레이트 타입 유동 선단의 면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유동거리는 매우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 형상일 때 최대 유동 거리는 10cc일 때는 70부터 100cc일 때는 2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 타입으로 가게 되면 유동 거리는 매우 증가를 하고요. 여기서 스파이럴 형상으로 가면 더욱 증가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특별히
여기에서 거절을 누르면 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과는 다음에 이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파이럴 테스트 하나 가지고 유동 거리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파이럴 형상의 특수성, 그리고 각 판상일 때, 바일 때는 분명히 유동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동 선단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속도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이 초반에는 속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요. 속도가 점점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거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결론이고요. 이번에는 PC ABS라고 하는 특수한 소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제 앞으로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이야기에 걸맞게 더 다양한 수지와 다양한 형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EDNC 유저보수 고객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